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식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혼신과 로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은 종합적인 남새 연구 및 생산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이 남새들에 대한 이런 연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런 현대적인 이런 수경원실과 방막원실들에서 해마다 수천 톤의 남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즉, 계절에 구애되지 않는 이런 남새 바다를 바로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펼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무려 3차례나 우리 연구소에 찾아오셨는데 정말 오실 적마다 온실남새 생산을 누리는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 정책을 관철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해 주시면서 자신께서 힘껏 밀어주겠으니 배심을 가지고 온실남새 농사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는 기수가 되라고 이렇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찾아오시어 30도가 훨씬 넘는 온실에 오래도록 서 계시면서 우리가 지침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이런 문제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권리 문제들도 모두 풀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이십니다. 정말 우리 인민들에게 차려질 하나하나의 이런 남새들에 기울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이런 혼신과 로고가 자양분이 돼서 오늘 이렇게 남새 바다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식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는 날따라 높아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 앞에는 많은 연구 과제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건강에도 좋고 또 약용 가치가 있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그러한 기능성 남새 품종들을 많이 육종하고 또 생산에 더해박이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과정에는 실패도 있고 또 난간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저앉게 되면 그만큼 절세의 위인들이 사랑이 인민들에게 가닿는 시간이 더뎌진다. 그러한 자각을 가지고 분발해서 연구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연구소를 다녀가신 2015년 이후에만 해도 홍배채 1호, 줄기부루, 그리고 채색 소형 도마도를 비롯해서 12여 종의 기능성 남새 품종들을 육종해서 국가 품종으로 등록했으며 지금은 생산 현장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7차 전원회의가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집행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 동지, 박용일 동지, 소기장 고길선 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중앙기관의 해당 일권들이 방청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화물수송법, 보통강 오염방지법, 정보식별부호관리법, 국제상품전람회법, 전자결제법, 령수증법, 불임속 관리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고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철도화물수송법에는 유일 사령 지휘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서 수송 조직과 지휘를 개선하며 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철도 화물 수송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보통강의 오염을 철저히 막고 수도의 생태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작성된 보통강 오염 방지법에는 조사, 보호관리, 과학연구 등과 관련한 조항들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따르는 처벌 내용들도 규제되어 있습니다. 정보식별부호관리법, 국제상품전람회법은 정보식별부호의 생성과利用,
국제 상품 졸라매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서 국가 관리와 경제 활동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나라의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을 세부나 구체화했습니다. 전자결제법, 령수증법에는 나라의 금융 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과 해당 법의 이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의안들에 대한 연구 토의에 기초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화물수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강 오염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상품졸라매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결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수증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불임소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고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나가자.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 제공 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도건설위원회에서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선전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비상이 앙양된 대중의 열의가 성신성화지구 살림집 건설에서뿐 아니라 다음 단계의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도 계속 나래치게 하기 위해 모든 선전선동 역량과 수단들을 총출동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시 건설관리국을 본보기 단위로 정하고 그에 대한 판정과 평가 사업을 진행해서 모든 관리국들이 그를 통한 따라 배우기, 따라 앞서기, 경험 교환을 계기로 선전선동 수단들을 재정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기간 그 생활력이 확증된 방송선전과 직관선전, 그리고 예술선동을 비롯한 화선식 선전선동의 위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는 데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안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가치 있는 기술혁신 성과들을 이룩해서 생산 정상화의 물질기술적 토대 축성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경남도에서는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지난 시기 기술과제 건수나 따지던 방법에서 벗어나 단 한 건의 기술과제를 수행해도 인민경제적 의의가 크고 전설에서 절박하게 가는 대상들이 힘을 집중하여 기술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 많은 단위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이 당 정책의 요구에 맞게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비롯한 기술과제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파견 단위의 생산 정상화와 현대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8 비난론 연합기업소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은 촉매와 중간체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서 연합기업소의 생산계획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흥남 전국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은 전국 소송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재자원화해서 우리식의 새로운 전국 연결부 접착제를 개발함으로써 전력과 전국 소비를 줄이고 철강제 생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함경남도 정보통신국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은 새형의 축전지 개발을 비롯한 15건의 기술혁신 과제를 수행해서 통신설비의 현대화, 국산화를 실현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한 데 이어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서 통신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류원 신발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도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자기 단위의 기술 발전과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대동성에 깊이 들어가 그들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받아가지고 연구과제를
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연구과제 잡은 다음에는 공장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가져오는 거 안 가져오는 거 토의하고 총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별 계획을 다 세운단 말입니다. 장치 제작이나 설비 제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은 서로 합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산 속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기술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하 흐름선에서 풀칠 공정의 자동화 수준을 한 계단 높여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노력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월은 단풍 계절입니다. 10월의 마감날에 들어서면서 수도 평양의 곳곳마다에는 단풍이 더욱 완연하게 물들었는데 가을날의 이채로운 자연 경관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류다른 정서와 낭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단풍 계절엔 우리 촬영기 렌즈에 담기는 모든 화면들이 다 명화면들입니다. 가을철의 자연경관 중에서 단풍은 제일 이채로운 풍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 평양에서는 단풍이 한창 물들기 시작해서 바로 지금이 최절정을 이룬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중앙식물원에서 단풍에 대해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란 나무들이 그 단풍 드는 시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8월 말부터 9월 초부터 시작돼 가지고 11월 상순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나무들이 단풍 드는 걸 보게 되면 그 지대에 따라서 또 수종별에 따라서 또 그리고 같은 수종이라고 해도 나무들이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 이 단풍 주는 게 지금 한 주일 내지 열흘 정도 좀 늦어지는 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시 내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 대성산 일대라든가 영악산 일대 여기서는 지금 이미 전부터 지금 운행나무, 누티나무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단풍이 져서 심지어 이 나무 잎들이 다 이렇게 떨어지기까지 하는데 상대적으로 해발과 좀 낮은 평양 시내 그 가로 럭지로 심은 운행나무 또 누티나무들은 아직까지도 잎들이 이 푸른 잎들이 붙어 있는 이런 나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단풍이 제일 멋있게 드는 시기가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 맞아면 지금 이 시기입니다. 다 자기 그 계절적으로 정말 사계절 다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가을철 단풍 경치가 제일 멋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모란봉의 단풍도 매우 이채롭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울밀대 주변의 그 나무 잎새들은 더욱 화려하게 단장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름난 용숭지인 여기 모란봉에는 단풍나무, 운행나무를 비롯한 21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지금 80% 정도의 나무들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가을에 모란봉의 단풍이 경치를 작품에 담기 위해서 여기 모란봉에 오곤 합니다. 해마다 올 때마다 정말 보는 감흥이 다르고 정말 새롭습니다. 여기 산폭길을 걷는 사람들, 그다음에 애련종의 단풍, 정말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내 작품에 담겠는지 냉력이 막 모자란 것 같습니다. 모란봉은 우리 평양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여기 즐겨 찾는 곳입니다. 단풍 계절에 모란봉에 저걸 나오면 정말 한이야 열정, 그 다음에 그저 신비로운 감정에 이렇게 휩싸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이렇게 단풍처럼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갈 걸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계절 중에서 단풍 계절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천리마거리에는 운행나무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가을이면 이렇게 멋있는 단풍 풍경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거의 1500m의 구간에 달하는 운행나무들이 한 모습으로 펼쳐놓는 단풍은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평양의 모습을 더더욱 수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막 기분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막 즐거워집니다.
단풍 잎 사이로 햇빛이 싹 비춰들 때 빨갛고 노랗고 이것은 무엇인가 강렬함과 불타는 일종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저을 위해서 맡은 일을 더 잘해 나갔다는 생각을 가득 됩니다. 이 거리를 걷느라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된 감도 들고 또 이렇게 버는 것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떨어진 낙엽들을 밟으면서 걷는 감정도 유별납니다. 어견형기에게 초태계획 수행에서도 꼭 풍만한 결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쪽에도 가면 자연 풍치에 어울리니까 저쪽에도 단풍 좀 쭉 있지 않습니까? 꽁도 있고 총소 같은 것도 있고 이 순간에도 보니까 야 정말 상쾌한 느낌 듭니다. 요명다리 위에서 이곳 풍경을 화면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채롭다고 본 것은 지붕녹화, 이 지붕녹화와 단풍 든 그 나무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풍경을 펼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엔 나무들이 이제 낙엽 지는 거, 그런 색깔이 이제 어느 색으로 변하는 거 하는 거를 다 타산해서 조화롭게 배치를 했다 말입니다. 처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락달락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실참에도 나와서 물고기도 보고 단풍도 구경하고 분 밑에서 휴식도 하고. 당의 운정 속에 나날이 변모되는 평양의 모습이 일만 단풍에 오리어 더욱 수려함을 자아내는 가을 풍경입니다.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평양의 단풍은 창조와 혁신의 숨결로 충만된 우리의 생활에 보다 생기발랄한 기운을 돋궈주고 있습니다. 단풍만 붉게 탄 것이 아닙니다. 열정의 그 잎새 바라보는 인민의 마음속에도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초태 과업 관철에서 빛나는 노력적 열매를 지롱지으려는 애국이 불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비루스의 생존과 전파에 있어서 겨울철은 연중 최고의 활성기로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속에서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들이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한 방역 대책들을 취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유럽의 전염병 상황이 계절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떨어지자 이 지역에서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만도 유럽에서는 153만여 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이것은 전주에 비해서 11%, 월 초에 비해서 59.7%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주간에 발생한 사망자 수 역시 2만여 명으로서 전주에 비해서 13.7%, 월 초에 비해서 47.5%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동유럽 나라들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감염자와 사망자 발생으로 해서 보건 체계가 최대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의 여러 차례의 파동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서유럽 나라들에서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악성 비루스의 활성이 더 강해지고 거기에다 유행성 돌림 감기까지 겹치면 그로 인해서 초래되는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 방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4,710만여 명, 사망자 수는 500만 9,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에스파냐의 화산학자들이 까나리아 제도의 빨마섬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시작된 화산 활동은 거의 6주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7,500여 명이 소개되고 2,100여 개의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다음, 케니아에서 대기 오염을 방지할 목적 밑에 생물 에탄올을 취사용 연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 이 나라에서는 75% 이상에 달하는 가정들이 취사용 연료로 뗄나무나 숯을 이용했는데 그러해서 대기 오염이 심해지고 사람들 속에서는 호흡기 질병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생물 에탄올의 도입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으로 해서 가정들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대기 중에서 물을 추출하는 장치를 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태양빛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이 장치는 공기 저하기와 비슷한 원리로 동작하는데 물 부족 현상이 심한 지역들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상원, 옹진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우박이 내렸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과 장진에서는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8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1월 1일 월요일 음력으로 9월 20일입니다. 내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동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예견들은 강수량은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5 내지 20mm겠고 부분적으로는 50mm 이상입니다.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남도 북부 지역에서는 3 내지 7mm입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눈과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화 4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함경 남북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 남북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 북동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함경남북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부분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 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6일에 지자기권에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날들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달라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